지금 코인판이 점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같은 그런 느낌을 물씬 풍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코인판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의하자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제 의견에 너무 동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08년에 뭐가 왔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트코인의 탄생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비트코인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는지 잠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요즘 왜 코인판이 조금 우려되는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저는 이거예요. 결국에는 금리 올리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금융회사들의 욕심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발생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뭐 JP 모건이라든지 이미 사라졌지만 리만 브라더스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결국에는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달러를 찍어내서 결국엔 메꿨죠.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고, 그리고 왜 지금 코인판이 제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그 9.11 테러 아시죠?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죽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경기가 굉장히 악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소비가 줄고 하면서, 그때 이제 연준 의장이 누굽니까? 지금 우리가 파월 형님이 연준 의장을 하고 있잖아요. FED 연준 의장을 파월 형님이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연준 의장은 앨런 그리스핀이라는 누님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누님이 아니지, 죄송합니다. 이 못생긴 아저씨 있잖아요. 누님이란다. 요즘 자꾸 돈나무 누나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 그거 보고 있어가지고. 앨런 그리스핀이라는 분이신데, 자, 이 앨런 그리스핀이라는 분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9.11 사태 이후 초저금리 정책을 펼쳤습니다. 초저금리 정책을 펼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금리가 싸. 그럼 대출을 받을 수 있죠. 그럼 여러분 대출 받으면 뭐 하고 싶어요? 뭘 할 것 같아요? 위험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보통은 이게 먼저예요. 부동산. 그 다음에 위험 자산에 많이 투자. 보통 이 두 가지 패턴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네, 맞아요. 여기 집 살래요 바로 나오잖아요. 대출 빠방하게 땡겨서. 네, 근데 맞아요. 미국도 똑같았어요. 이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주택 대출 확대가 이뤄지고, 이거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자, 이게 2004년, 2005년, 2006년 쭉쭉쭉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프라임 대출이에요. 프라임 대출. 이게 뭐냐면 신용이 괜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사실 대출을 잘 안 받죠.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대출 뭐 해줘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빚을 갚아나갈 능력이 되니까. 근데 여기서 금융회사들이 욕심을 냅니다. 어떤 욕심을 내냐? 그러면 소득이 조금 안 좋은 친구들한테도 대출을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나온 게 서브 프라임입니다. 네, 서브 프라임. 그래서 프라임 대출보다 조금 더 소득 수준이 낮은 친구들에게, 이제 프라임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나온 게 이제 서브 프라임 대출이에요. 우리가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을 통해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 시작을 해요. 근데 자, 은행에서 이제 대출로 빌려줄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돈을 더 벌고 싶거든. 금융회사들이 여기서 한 번 더 욕심을 냅니다.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예를 들어 내가 대출해줄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야. 근데 100만 원은 이미 다 대출해줬어요. 돈이 없어. 그럼 대출을 더 못 해주잖아요. 근데 나는 더 대출을 해주고 싶어.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내가 대출해줄 때 잡은 주택의 저당권을 가지고 MBS라는 주택 저당 증권을 만듭니다. 자, MBS, MBC 아니고 MBS예요. MBS라는 주택 저당 증권을 만들어서 이거를 금융 상품으로 판매를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분에게 대출을 20년 기준으로 대출을 해줬어요. 주택을 저당 잡아서. 그러면 은행은 20년 동안 이자를 계속 받아먹죠. 근데 내가 이자로 예를 들어 20년 동안 100만 원을 받을 거를 나 20년 동안 못 기다려. 그냥 내가 한 80만 원만 먹을게. 그리고 나머지 20만 원은 이 MBS라는 주택 저당 증권을 산 친구들 니네들 먹어. 대신 우리한테 80만 원만 주고 이 증권을 사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재판매하는 금융상품인데 미래에 받을 채권을 미리 현금화하는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ABS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 네이버에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여기서 또 욕심을 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욕심을 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비트코인이 왜 나왔고 이 나가모토 사토시가 왜 탈중앙화를 그렇게 외쳤는지가 여기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요. 이렇게 금융회사들이 탐욕을 부려서 말아먹고 혈세로 다 메꿔서 지들은 돈파티하고 나가모토 사토시가 빡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빡치죠. 여기서 또 한 번 욕심을 내요. 정말 굉장한 친구들이에요. 역시 머리 좋은 친구들을 잔뜩 모아놨더니 이번에는 이거를 이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MBS를 파는 건 좋은데 여기에 조금 신용이 낮은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이게 섞어서 어떻게 좀 이 신용 좋은 애들, 신용 좋은 채권, 그러니까 채권도 등급이 있습니다. 채권도 등급이 있는데 신용 좋은 채권, 신용 나쁜 채권을 좀 섞고 뭐 이렇게 뭐 비유동성 자산도 좀 섞고 이렇게 안정 자산도 좀 섞고 막 이렇게 짬뽕 해가지고 이렇게 CDO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막 섞어서 비빔밥처럼 막 섞어가지고 만들어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좀 괜찮은 채권도 들어있고 안 괜찮은 채권도 막 들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얘가 대체 얼마나 위험한 상품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마구마구 찍어서 팔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누가 다 팔았냐?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대부분의 수익은 이런 MBS 같은 자산 유동화 증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비율이 다른 금융회사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좀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가 뒤진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파생 상품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 우리가 대출이라는 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서브프라임도 나오고 MBS도 나오고 CDO도 나왔잖아요. 자, 제가 이걸 왜 얘기를 이렇게 꺼냈냐면 이게 비트코인이 나오게 된 계기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막 듭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한 이유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마치 꼭 이렇게 흐르는 것 같아서입니다. 자, 이게 뭐냐? 자, 예전에는 비트코인만 하면 됐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비트코인 하나만 잘하면 됐어요. 근데 얼마 지나니까 각종 알트코인들이 등장했습니다. 파생 상품이죠. 야, 우리 증권 주식으로 따지면 그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에 비교해보면 비트코인은 프라임, 알트코인, 서브 프라임. 그 다음에 2017에 18년에 알트코인으로 크게 한탕 해먹고 ICO로도 해먹고 자 그리고 한동안 잠잠하다가 2020년도에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파이 같은 개념의 파생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NFT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가상 부동산 같은 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기타 등등등 더 제가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요 친구들이 결국에는 뭐냐? MBS나 CDO 같은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하면서 항상 느끼셔야 되는 거 투자를 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투자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남이 사줘야 하는 것 이게 투자의 기본 원칙입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남이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고 생각보다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이 튈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전체 코인의 의견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시선으로도 지금 코인판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 자산이 빠르게 안 불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때는 장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해요. 뭐 이때는 자산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는데 오히려 지금보다 굴리는 돈이 더 적어도 자산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는데 7월 달부터 굉장히 소극적으로 자산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굴리는 돈에 비해서 자산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제 마음 한편에는 언젠가 한번 이런 것들이 터질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이 자꾸 와서 그래요. 안 터질 수도 있지만 안 터지면 뭐 다행인 거고 터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이 글로벌 금융위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의견을 가진 투자자도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요.